많은 습작들에 이 램프를 든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 내전인데 독일 나치군은 왜 폭탄을 퍼부었을까요? 결국 피카소는 게르니카가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걸 못 보고 눈을 감았어요. 사실 그대로를 그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오늘은 크기로 보나, 표현 방법으로 보나, 감동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아무튼 대작 중의 대작, 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한국에서의 학살 이야기를 했더니 게르니카도 빠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술가들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은 수없이 많지만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행동하게 했던 최고의 작품은 아마도 게르니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뮤지엄에서 말걸기. 오늘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카소 작품을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아이들하고 몇 권의 그림책을 같이 봤잖아요. 우리 집 1학년은 피카소라는 이름도 잘 모르고 피카소가 왜 유명한지, 뭘 그렸는지, 뭐 어떤 배경 지식도 없는 그런 투명한 상태였죠. 그림책을 넘겨보면서 이 그림 어떤 거 같아? 물어보니까 애가 놀란 거 같아. 애기가 죽어서 울고 있는 거 같아. 왠지 좀 슬퍼. 아이가 바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무엇을 표현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가 봐도 그림을 보자마자 감정이 전해지는 거죠.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그렇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작품의 제목인 게르니카.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의 작은 도시의 이름이고요. 1937년 이 작은 도시에 독일 나치군이 폭격을 퍼부었어요.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그때의 그 무자비한 현장을 고발하는 작품이었죠. 작품을 보면 왼쪽에는 죽은 아이를 안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어머니가 보여요. 아이의 눈은 이미 지금 초점이 없고요. 어머니의 눈과 콧구멍이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걸 연상할 수 있죠. 입을 이렇게 벌리고 고개를 하늘로 젖히고 있는데 이 아이 어머니가 막 절규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죠. 그 통곡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목이 베인 채 쓰러져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그 초점 없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죠. 그래서 하면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가운데에는 여기 부러진 칼을 쥐고 있는 팔 한쪽이 나뒹굴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의 팔인 것 같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의 손바닥을 잘 보면 여기 상처 자국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여기 동그란 요거 못 박힌 자국 같은 이 손바닥 자국을 서양 미술에서 성흔, 성스러운 흔적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말하거든요. 게르니카에 이런 성흔을 그려넣은 건 아마도 그 예수처럼 순교했다는 걸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또 여기 이 죽은 아이를 안고 슬퍼하는 어머니 모습에서는 그 죽은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피에타라고 불리는 이 모습은 자식의 죽음을 마주한 어머니의 고통과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데 기독교 미술에서 보편적인 이 피에타의 모습과 전쟁의 장면을 연결시켜서 무고한 희생, 어머니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 황소와 말도 보이는데 말은 중앙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찔린 창이 보이세요? 이게 창에 찔려서 이렇게 온몸을 지금 요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른쪽에는 건물이 불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불꽃들이 있고 이 건물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여기 이 인물은 지금 불길 속에 휩싸여 있고 여기 이 인물은 아마도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친 다리를 끌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표정은 역시 초점이 없고 멍하죠. 그래서 이 혼란 속에서 아마 가족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인물은 건물 속에서 이렇게 얼굴과 손만 나와 있는데 한 손에 램프를 들고 있어요. 피카소가 게르니카를 그릴 때 습작을 참 많이 그렸는데 많은 습작들에 이 램프를 든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제 생각엔 이 부분이 피카소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 램프로 도시의 어둠을 밝히고 있는 것, 이 참혹한 현장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 여기 작품 가운데에는 전등도 있거든요. 이 전등이 폭탄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던데 저는 이 전등이 폭탄이라기보다는 불을 밝히는 목적,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건물 속에서 램프를 들고 나온 이 인물처럼 그 암흑 속에 가려져 있던 그런 전쟁의 참혹한 모습에 불을 밝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전등이 사람 눈 모양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밝혀라. 이 비극에 눈을 떠라.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 여기 나뒹굴고 있는 부러진 칼을 든 이 팔 한쪽, 여기 칼에 잘 보면 여기 보면 꽃이 피어 있거든요. 이 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렇게 쓰러져도 결국 작은 희망은 피어난다는 메시지인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작품의 구석구석을 찬찬히 보고 있으면 안타깝고 슬프고 막 그런 감정들이 몰려오는데, 그러면서도 그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지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게르니카가 주요 군사시설이 있던 곳도 아니고 민간인 지역이었거든요. 이 폭격이 있던 날이 장날이었대요. 그냥 평화롭게 흥겨운 시간 보내던 중에 갑자기 폭탄이 막 퍼부어진 거죠. 이 폭격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파리에 있었던 피카소도 그 소식을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이 폭격이 일어났던 1937년은 마침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리는 해였고 피카소는 스페인관에 출품할 작품을 구상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고 이 비극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게르니카를 완성하게 된 거죠. 그런데 스페인 내전 중이잖아요. 반란군이나 정부군이 폭격을 한 게 아니에요. 독일 나치군이란 말이에요.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 내전인데 독일 나치군은 왜 폭탄을 퍼부었을까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스페인 내전을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스페인은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좀 느리고 후진적인 사회였어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이미 시민사회였는데 스페인은 아직도 교회와 왕족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회였거든요. 19세기 초반까지 굉장히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가 있었대요. 왕실은 무능하고 정치는 부패했고 이러니까 여러 차례 시위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드디어 왕정이 무너지고 총선이 실시된 게 1931년, 그리고 1936년에는 좌파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공화주의 정부를 세웠죠. 그런데 군부 지도자인 프랑코를 주축으로 하는 팔랑헤라는 이름의 파시스트 정당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스페인 내전의 시작이었죠. 공화주의 대 파시스트, 이렇게 두 세력이 충돌하면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공화정부와 반란군이 뭐 어디가 우세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었대요.
그러니까 세력이 비슷비슷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반란군인 그 프랑코 군부가 승리했죠. 공화 정부가 진 건 내부적으로 분열도 있었지만,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같은 파시스트라는 이유로 이탈리아와 독일이 프랑코 군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원조하고 각종 무기, 병력 다 보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전세가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공화정부는 외부에서 지원을 거의 못 받았죠. 왜냐?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이제 만약에 공화정부를 지지했다가 나중에 이제 공화정부의 좌파 세력이 커져서 스페인이 공산화될 것을 걱정했다고 해요. 그 당시가 러시아 혁명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막 생기고 있었던 때니까요. 그래서 불간섭 정책, 중립 정책을 지켰죠. 이탈리아와 독일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이 전쟁은 이제 단순히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이 돼버렸죠. 각종 이념들이 충돌하고 각 나라의 신무기와 그 각종 전술들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그런 실험장이 돼버렸어요. 파시스트와 반파시스트가 대결하고, 반파시스트 세력 안에서도 좌파 진영은 적극적으로 파시스트 세력을 막으려 했지만, 또 그 안에서 보수 진영은 좌파 진영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공산화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스페인 내전은 그 역사적으로 단순히 내전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전쟁이었죠. 20세기의 정치적인 이념들이 모두 충돌했었던 전쟁. 각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을 테스트했던 전쟁.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은 파시스트 군부가 승리하면서 스페인 내전은 막을 내렸지만, 이제 그로부터 2년 후인 1939년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말았죠. 이 게르니카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파리 만국박람회가 끝나고 이제 게르니카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전시되고 반전의 대표적인 상징이 됐죠. 그러는 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예술가들은 다른 곳으로 이제 몸을 피했는데 피카소는 그대로 파리에 있었대요. 나치가 파리를 점령한 후에 피카소의 작업실에서 한 나치 장교가 그 게르니카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을 당신이 그렸나? 라고 물으니까 피카소의 답. 아니, 당신들이 그렸지. 오, 박력 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게 피카소가 그전에는 그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 내전과 그 나치의 폭격이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됐으니까 아주 틀린 말도 아니긴 하죠. 게르니카는 피카소가 살아있을 때는 스페인에 전시되지 못했어요. 피카소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게르니카를 둘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스페인이 자유와 민주를 되찾기 전까지는 스페인에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서 그 전까지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92살까지 장수했는데도 결국 피카소는 게르니카가 스페인으로 돌아오는 걸 못 보고 눈을 감았어요. 프랑코도 완전 장수했거든요. 결국 프랑코가 죽고 1981년이 되어서야 게르니카가 스페인에 갈 수 있었죠. 전쟁의 비극적인 모습을 담은 작품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 작품은 울림이 더 크고 숙연해지는 마음이 생길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피카소의 입체주의 때문인 것 같아요. 피카소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아비뇽의 처녀들이고, 이 작품이 유명한 이유는 인체를 모두 조각조각 분해해서 재구성했잖아요. 몸이 잘라져 있고 얼굴 옆모습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없던 스타일. 아비뇽의 처녀들이 처음 공개됐을 때 피카소의 화상이었던 칸바일러는 이 그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또는 괴물로 보였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체가 조각조각 분해돼서 그려진 스타일이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르니카에서도 인체가 조각조각 분해되어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아비뇽의 처녀들이나 뭐 다른 그런 입체주의 작품들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사지가 잘라져 있고 해체되고 얼굴의 이목구비도 제각각 돌아가 있고, 이 입체주의 기법에서 전쟁의 장면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하하 괴물 같았어 뭐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할 수 있었던 모습이 전쟁이 일어난 이제는 그 자체로 참혹한 현실인 거죠. 이 작품이 사실 그대로를 그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카소의 입체주의 스타일은 이 작품을 위해서 태어났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의 비극과 공포, 참혹함이 이보다 더 강렬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공감하고 호응을 받았겠구나 싶더라고요. 게르니카는 가로 7.5m, 세로 3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작품이에요. 저는 이 작품을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만약 눈앞에 마주한다면 가로 7.5m, 세로 3m의 크기는 제 시야에 완전히 가득 차겠죠. 그러면 우리 집 거실 벽면보다 더 큰 그림인데, 원고를 준비하면서 거실 벽면을 이렇게 보면서 게르니카가 있다고 상상을 해봤더니, 와, 이렇게 내 시야에 이 모습이 가득 찬다면 마치 내가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다 싶더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멍해질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스페인 여행 갔을 때 마드리드에도 갔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뭐 기차 시간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뮤지엄을 한 군데만 들를 수 있었어요. 게르니카가 보고 싶긴 했는데 고민을 했죠. 게르니카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라는 곳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스페인에서 보고 싶었던 많은 다른 작품들은 프라도 미술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청 고민을 했죠. 게르니카를 보러 갈 것인가? 아니면 프라도 미술관에 가서 여러 작품을 볼 것인가? 그리고 프라도에 갔죠. 물론 거기서도 좋았는데 지금은 진짜 게르니카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게르니카의 제작 과정을 도라 마르라는 사진작가가 사진으로 남겨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는 피카소가 작업하는 모습과 그 수많은 습작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추천했었던 책 피카소 게르니카를 그리다에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습작들과 원작의 감동을 직접 느껴보고 싶죠. 한참 들여다보고 싶은 작품이에요. 마주하면서 그 감정을 기억하고 담아오고 싶어요. 다음에 스페인 갈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엔 꼭 게르니카 꼭 보러 간다,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코로나 언제 끝나? 오늘은 게르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는데, 영상에 담은 제 느낌과 감상 외에도 여러분의 감상에 대해서도 코멘트 남겨주세요. 이런 주제로 얘기가 오가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